네, 장관님, 그 광업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상정은 아직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숙려 기간 때문인 것 네.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아파트 등 주거지 그리고 대학 캠퍼스 등 학교 바로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광산 채굴 또는 채석장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집안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 주민에게 피해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서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업권자, 특히 광업권자가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채굴한 후에 평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 변경해서 지가 상승을 유발하고 택지 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광산 개발 본연의 목적이 아닌 지가 상승을 노린 악용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 경기도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렇게 형질 변경한 다음에 그것을 평지로 만들고 나서 그것이 수년이 지난 다음에 용도 변경해서 거기 아파트를 짓는 임야에다가 그런 상황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거기 지금 현재 이제 또 용인에도 이 채석장, 장석을 채굴한다고 하는데 장석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돌입니다. 근데 장석 채굴장, 그러니까 채석장을 30층, 20층이 된 아파트 밀집 지역, 분당과 유사한 그런 아파트 밀집 지역, 그리고 거대한 대학 캠퍼스 바로 뒤, 또 그리고 연구단지 사이에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정 허가를 내줬어요.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설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쟁이 발생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불허 처분을 했어요. 불허 처분을 하고 그래 용인시에서도 불허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이 아니죠. 용인은 이제 불허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라든가 여러 절차에서 법적인 요건이 아니다. 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자체의 의견이라는 것은 법적인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광업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맞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지금 뭐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보니까 광업권이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한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정심판에서 얘기하는 다른 그 기초 단체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게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그 주민들의 의견이 강제 요건, 필요 요건은 아니라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고 이미 아까 쭉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미 산자부 소속의 광업소 등록 사업소에서 그것을 이미 광업권 설정을 이미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심판하고 소송하고 심판하고 소송하고 이런 상황. 그래서 기초 단체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을 낸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군데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 꼼수를 펴가지고요. 네, 그 위원님 말씀하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사항들 저희가 향후에 이 법안 소위 같은 데서 논의가 될 때 저희가 그 면밀하게 예. 반영할 수 있는. 그 심지어 어떤 사례까지 있냐면 남의 땅의 강화권을 설정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광업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법이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온 법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어떤 주민들,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지자체, 기초단체의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도 그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이견이 있는 경우에 자료 보완해가지고 좀 추가 심의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더 저희 법안 내에 잘 챙겨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정위원회도 그 방대된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이런 것처럼 지자체 관계자라든가 주민 관계자, 생활권이나 어떤 환경권에 대한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위원이 전혀 전무한 상태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났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을 해서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을 개정을 할 수밖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한마디 좀 더 보태서 우리 장관님, 네. 이 광화법이 사실 이 초창기에 입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광화업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자원이 아닌 대한민국에 널리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아까 아마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석이라고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토의 절반 부분이 돌덩어리 전부 다 장석이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 장석이라는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 광화법이 악용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유사한 거로 저도 오늘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모래를 채취한 업자들이 네. 이 모래 규사 성분이 있잖아요. 이 유리 만드는 원료가 모래에서 가는데 이 규사로 광업권 등록을 해놓으면은 사유지에 있는 모래든 이런 것들을 토지주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형질 변경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시골. 그래 요거는 도시에 있는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장석 같은 광물을 광업권 등록해놓고 광업권이라는 이름으로 채취한다고 결국은 뭘로 가냐 하면 골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광업권 등록이 안 되고 골재 채취 허가를 하려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지방도시도. 근데 또 지방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규사를 광업권 등록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사라든가 또 조금 전에 우리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장석 등 대한민국 곳곳에 다 널려 있는 이런 말 그대로 토석이잖아요. 이런 토석의 광업권 등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규제를 하고 이 광업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하는 이런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그 관련되는 네. 법규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가 지금 현재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괜찮으시면 합의해서 이것을 네, 다음 기회에 좀 우선적으로 우리 이현주 의원님 법안을 심사하도록 양당 간사님이 협의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국적 현상입니다. 곳곳에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